자, 오늘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어디 편향된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순위그룹 PD라서 로고를 달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된 컨텐츠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BJ들을 위한 일타 속성 강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BJ 유지님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새 인터넷 방송인들이 모르고 발언 실수를 해가지고 나락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로 또 시청자들끼리도 막 아이 몰랐을 수 있지, 저걸 어떻게 몰라, 이런 것도 싸움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네요. 듣기만 해도. 혹시 뭐 본인은 그런 실수 같은 비스무리한 걸 할 뻔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정치, 사회적, 뭐 종교적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유행어인 줄 알고 썼다가 그죠. 이거 그런 거야. 그렇죠,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행어인 줄 알고 썼는데 네. 알고 보니 어디 커뮤 단어라던가 혐오 단어라던가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논란인지를 설명해주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할 텐데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요 부금 아십니까? 무슨 부금인지? 아니요, 몰라요. 아, 지금도 어찌 보면 암살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부금은 일본의 야동 사이트인 도쿄아세 부금이었습니다. 저는 야동을 네. 엑기스만 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나오는 노래를 몰랐네. 야동도 쇼츠시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왜 논란일까요? 동물협회에서 어떻게 개를 먹냐, 고양이를 먹냐, 뭐 이런 어. 가사 때문인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알죠? 벌써 끝났어요, 바이든님? 곧 끝납니다. 오, 시간이. 네네. 이야. 곧 끝나는데 미국은 오. 대통령을 2번까지 아, 할 수 있어요. 그만. 바이든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어. 안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 트럼프랑 바이든이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이든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아이고야. 나이가 들어서. 오. 그래가지고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들이 빨리 후보 바꿔라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네. 얼마 전에 TV에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 중 하나가 미국이 지금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건 알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장벽 세우겠다 그건 알죠. 그건 알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겠다. 진교의 거인이네. 진교의 거인. 오케이. 일단. 그렇죠. 여기서 말한 게 네.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있다. 아까 자막에 나온. 예, 여기가 실제로 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긴 해요. 여기에 온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그냥 잡아서 먹는다 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체크가 안 된 발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죠. 왜냐면 이 발언 자체가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성 발언으로 그렇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발언의 진위 여부보다도 그 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그러한 무성한 소문까지 터질 정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발언 자체는 왜 논란인지 알게 되었으니 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모르면 돼요. 한국인이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서 논란되는 건 조금 억울할 만하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면 된다. 이 정도는. 저런 네, 일이 있었구나. 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다음 곡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게 특히 여캠님 이 논란을 알아야 된다. 오늘 터진 논란이에요. 최근에 게임 중에서 네.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라는 게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어제 출시된 PC 게임이에요. 여기에 되게 유명한 BJ, 틱토커,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막 출연해서 그러한 게임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고 손가락 모양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가 뭐예요? 이렇게 작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남성 혐오적인 의미를 담은 표식으로도 쓰여서 여캠 분들이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방송하실 때 웬만하면 이 표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너 뷔페 가서 얼마나 먹었어? 나 조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괜찮을지 몰라도 방송에서 굳이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이다. 왜냐면 이제 이 표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쓰여요. 거의 그렇다고 볼 정도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 자, 네, 네. 근데 이 게임에서 처음에 종이 같은 거 잡는데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저렇게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촬영하신 분께서 네. 그걸 직접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잡으면 종이가 헐렁헐렁 거리는데 두 개로 잡으니까 더 고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는 그 이후에 그 게임 내 다른 장면들에서도 손가락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중엔 당연히 억가도 있겠죠. 근데 네네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심되는 정황들이 보이니까 몰래 집어넣은 거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몰래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이나 합성물이나 로고 같은 거에 몰래 자신들의 표식을. 그래서 요거는 정말 조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영상 뭘까요? 전쟁? 맞아요. 전쟁이고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여 발의 미사일을 폭격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근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폭격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무기 덕분에 거의 대부분이 요격에 성공했어요. 사망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였죠. 실제에도 하마스? 뭐 그런 되게 안 좋은 뉴스 아닌가요? 1년 전입니다. 네. 정확히.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뭐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네. 너무나도 오래된 종교 간 갈등 때문이에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중점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한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리면. 네네. 여기 요만한 지역 있고 여기 요만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각자 가자지구랑 서안지구라고 해요. 네네. 바로 이 두 개를 묶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가? 쉽게 말하자면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과 이슬람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여기서 왜 이런 게 있었냐? 네. 작년 10월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입니다. 하마스는 단체예요. 정당인데 국제적으로는 테러 단체로 이미 낙인돼 있죠. 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당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한 단체가 이스라엘 민가에 테러리스트를 침투시켜서 펠로그라이딩 타고 내려와서 갑자기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러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사람들을 박해한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너희를 테러했다 했는데 그게 명분이 되진 않죠. 물론 이스라엘이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사는 무슬림 주민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건 명백한 테러 행위죠.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 복수를 선언합니다. 하마스가 어디에 있는 단체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인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만 공격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뭐 병원, 학교, 언론사, 그리고 뭐 민간인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까지 너무나도 많이 공격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하마스가 아닌데 왜 나를 공격한 거야? 라는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국가예요. 종교 국가들은 같은 종교인들끼리의 연대 그런 게 있죠.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네 공격하지 마 라고 나왔던 이슬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레바논은 정확히 말하면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거의 60-70%가 이슬람을 믿어요. 이슬람의 파워가 굉장히 센 국가고요.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레바논에 삐삐 테러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삐삐냐라고 하면은 레바논이 군인들이 휴대폰을 쓰면 도청의 위험성이 있다. 너희 삐삐를 다 사라 하고 해서 군대 내에 삐삐가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펑 다 터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단체예요.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하마스처럼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인데 여기도 당이지만 국제적으로는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 단체예요. 문제는 제가 헤즈볼라 사람인데 제 삐삐가 터지면 은지님도 다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를 냈어요. 아빠가 갖고 다니는 삐삐를 확인하러 가는 어린 아이도 막 죽고 마트에서 갑자기 터져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헤즈볼라가 자기들이 산 삐삐를 왜 터진 거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15년 가까이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이 유령 회사를 차려요. 여기서 헤즈볼라가 삐삐를 사게끔 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긍정을 하는 순간 국제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어쨌든 유대교와 이슬람교 국가 간의 싸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 이란이 그래서 아까 쏜 게 그 영상인 거예요. 이란이 어디에 했었냐면 바로 가자지구 이런 데에도 쐈어요. 요 지역 주민들은 보호하려는 게 있었죠. 왜냐면 같은 이슬람이니까. 근데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 주민들이 이란이 쏜 미사일을 보면서 환호하는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란은 우리를 구해주러 지지하고 구해주러 오죠. 그렇죠.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복수를 또 선언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물론 국제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저런 사건을 보고 함부로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함부로 어느 한쪽만을 욕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런 영상을 볼 때는 모든 테러 행위에 반대하는 그 정도 메시지 이상의 뭔가 내는 거는 사실 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저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 안타까운 거죠. 아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정치인? 일본 정치인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일본 정치인인데 누구일까요? 몰라겠어요. 저분의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된 사람. 아 그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일본 유력 총리 후보가 3명 있었어요. 한 명이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그리고 한 명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그리고 마지막이 고이즈미였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여러분이 알 거예요. 고이즈미 총리의 손자고 컨쿠세좌라고 이번에 3위를 했고 2위가 다카이치였어요. 여자인데 여자 아베라고 불린 사람. 그리고 1위가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요 사람은 온건파로 분류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온건파였냐? 6년 전에 노제팬 운동이 일어나고 노제팬! 예, 말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조심하세요. 근데 그때 저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은 책임은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 사설 같은 데에서는 한국인들의 창씨 개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일본인들 보고 너희도 한번 갑자기 내일부터 네 이름은 토마스야, 네 이름은 제임스야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국인들의 불편함과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사참배를 알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죠,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이번엔 신사참배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사에 있는 전범들과 전범이 아닌 사람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한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엄청 좋아했겠네요, 이분을. 한국인과 일본에 의한 전쟁 피해국들, 뭐 중국 그런 데에서는 근데 중국은 또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분이 몇 달 전에 대만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좀 애매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아베의 정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거의 5번 도전했었어요. 4번인가 5번 도전. 되게 오랫동안 총리를 못했다가 이번에서야 된 게, 첫째는 아베가 죽었죠. 죽었어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잠깐만. 아베 언제 죽었어요? 테러 당했어요? 네. 거리 유세 중에 피격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자민당이라고 있잖아요. 비자금 스캔들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자민당을 좀 고쳐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비주류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는데 큰 일조를 한 거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사람 아니야? 맞아.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비주류잖아요. 당선은 됐는데 힘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신사참배 수용하고 한국 일부를 욕하고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비주류지만 정치적인 판단하에 주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실제로 놀랍게도 아베도 처음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베의 정치 초년기 시절에. 그래서 요 이슈가 있었는데 어젠가 그분이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좋게 친하게 지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는 고마운 부분들이 많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아베도 그랬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풍이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야, 아니 근데 오늘 어쨌든 과부하가 오긴 했지만 어떠셨나요? 알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많이 고군분투하며 사셨구나.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